자, 필기 기출문제 2002년도 1회 거부터 자, 1번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재결정 온도는 금속의 용융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점이 높으면 재결정 온도도 높고 용융점이 낮으면 재결정 온도도 낮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32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재결정 온도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낮지요. 그래서 1번은 여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속관 화물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는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변형하기 쉽고 인성이 크다. 아닙니다. 변형하기가 어렵고 인성이 큰 것이 아니라 취성이 큽니다. 취성이 크다고. 그 다음에 용의 상태에서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기저항이 작지 않고 전기저항이 크고 비금속의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거의 비금속에 가까운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량의 정수비로 이제 결합되고 있죠. 원자량의 정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특징 한번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공으로 내부 변형을 일으킨 결정립이 그 형태대로 내부 변형을 해방하려고 하는 과정. 자, 지금 요거 보면은 이제 재결정이라는 말이 있고 회복, 결정핵 성장, 시효 완료라는 게 있는데, 이 풀림열 처리를 하면 요 단계가 회복하고, 맨 처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성장, 이렇게 3단계로 일어나는데, 자, 이때 요렇게 회복 단계는 이제 바로 요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원래 내부 변형을 일으킨 결정 그 상태 형태대로,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질 않고 그대로 해방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즉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결정이 되면 재결정에서는 이제 그 내부 에너지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가 되는데, 얘는 내부에서 결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정의 변화가 생기질 않는 거고, 얘는 결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결정립이 예를 들어서 결정립이 이렇게 존재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면서 새로 다른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바뀌는 형태. 이제 이것이 재결정입니다. 그리고 결정의 성장은 이렇게 재결정이 일어나다 보면 큰 결정들이 좀 작은 결정을 합치거나 또는 비슷한 결정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결정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립이 그 형태대로, 그러니까 결정립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이 그냥 내부 에너지만 해방하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결정립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고, 변화가 있으면 내부 에너지에 변형을 해방한다 그러면 전 재결정입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알파철의 자기변대점은, 자, 알파철 같은 경우는 자기변대점이 768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768도면 A2 변태 요게 되겠습니다. 가끔 A0 변태하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0 변대 같은 경우는 210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알파철이 아니라 FE3C 시멘타이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FE3C 시멘타이트에서만 이렇게 이제 자기 변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알파철 하면 순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철, 여기가 감마철, 여기가 델타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철에서 여기도 그러면 결국은 요 자기 변태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죠. 알파철.
요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요 설명은 여기는 알파 차례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알파 철에서 감마 철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는 감마 철이 델타 철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금속의 결정기억자에 속하지 않는 거. 금속은 대부분 주로 이제 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금속의 결정기억자는 14가지가 있습니다. 7종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이 FCC, BCC, CPH 또는 CPH는 HCP라고도 합니다. HCP. 그래서 요 LD에는 이런 건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188 스테인리스 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크롬이 18%, 니켈이 8% 맞고요. 내식성 유소하다 맞고, 3번 상자성체입니다. 요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얘는 전 비자성체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 3번이 기고요. 그 다음에 7번 탄소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조직은, 페라이트는 탄소가 거의 없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페라이트는 보통 한 0.02 또는 뭐 0.02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돼, 16 그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0.0이나 0.0.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의 경우는 2.0%까지 들어가 있고요. 2.0% 들어가 있고,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 0.8%까지 이렇게 들어가, 0.8%에서 공석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 그런 경우는 6.67%의 FE3C에 해당되는 거죠. FE3C. 그래서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3C 평형 상태에서 감마 고용체니까, 그래서 이건 오스테나이트가 되겠습니다. 조직 이름은 오스테나이트. 그러면 오스테나이트는 탄소가 2.0% 정도까지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함석판의 얇은 강판에 무엇을 도금한 건가? 함석은 아연을 도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연 도금한 거하고 주석 도금한 거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면요, 함석은 이제 아연 도금이라겠죠. 그 다음에 양철판이 있어요. 양철판은 주석 도금한 겁니다. 주석 도금인데, 이거를 안 헷갈리려면 요 앞에 글자만 한번 봅시다. 앞에 글자만 이렇게 보면, 양철판은요 주석, 그럼 두 개 합치면 양주예요. 양주 술 이름이잖아요. 술. 그러면 함석은 저절로 아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틀리질 않아요. 자, 요거하고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동과 청동이 있죠. 청동. 자,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고,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주석.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안 헷갈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황동은 아연, 청동은 주석이 들어간 겁니다. 아, 여기도 역시 또 술 이름이 나오네요. 청동은 주석. 그러면 청주네요. 청주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술이요. 그러면 황동은 저절로 아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오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10번 탄소광에서 나타나는 상온매짐. 상온매짐은 대부분 인 아니면은 질도 같은 것이 원인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온매짐은 인이 되겠네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고온매짐이죠. 고온매짐이고, 그 다음에 망가는 얘는 고온치성 방지죠. 고온치성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바로 요 황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번 청동합금에서 탄성, 내마모성, 내식성을 향상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한다. 이제 대부분 전 인이 들어가면은 유동성도 좋고 그 다음에 내식성도 좋아요. 그리고 또 탄성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인이 되겠습니다. 니켈 같은 것이 들어가면 내식성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아연도 역시 내식성 좋아지고 그러는데 망간은 뭐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유동성을 아주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네이벌 황동. 자, 네이벌 황동은 육사 황동에다가 이제 주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일반 황동에 육사 황동하고 칠삼 황동이 있는데요. 똑같이 주석을 약간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황동의 단점이 탈아연 부식이 있어요. 탈아연 부식인데 이 탈아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석을 이제 조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육사 황동에다가 주석을 조금 집어넣은 걸 보고 네이벌 황동, 그 다음에 칠삼 황동에다가 주석을 조금 집어넣은 거 보고 에드미럴티 황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납을 집어넣은 거는 이제 연황동 또는 뭐 쾌사광동, 그 다음에 철을 집어넣은 거는 델타메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 자, 양은 또는 뭐 양백이라고 그러는 거죠. 설명적 맞지 않은 것은 구리, 아연, 니켈계의 황동이다. 예, 네, 맞습니다. 구리, 아연하고 니켈이 들어간 황동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탄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식성이 불량하다. 이제 이게 틀렸죠. 둘 다 내식성이 좋아지는 원소거든요. 그래서 내식성이 불량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고, 그 다음에 14번 공작기계용 절삭 공구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공작기계용 절삭 공구로 사용되려면은 대부분 전 고속도강 또는 뭐 공구강 계열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는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고속도강이니까. 그 다음에 15번 스프링강은 SPS로 표현합니다. SPS. 얘는 요거 STS는 보통 대부분 합금 공구강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SKH가 바로 얘가 이제 고속도강이고요. 그 다음에 STD가 다이스강 계열입니다. 기타 또 보면 일반 탄소광은 SM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탄소 공구광은 ST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도면에서 단위 기호를 생략하고 치수 숫자만 기입할 수 있는 단위. 도면은 기본적으로 미리로 기록합니다. 밀리미터로. 그리고 단위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자, 17번 물체의 일부 생략 또는 파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유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긋는 것. 자, 그러면 손으로 자유롭게 긋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잘랐을 때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파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단선이 되겠습니다. 이 절단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선이 아닌 것은, 이것은 이제 외형선 같은 경우는 굵은 실선을 사용하죠. 얘는 이제 굵은 실선이고 나머지는 다 가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외형선 하나만 굵은 실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 물체에 보이지 않는 곳의 형상은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곳은 보통 파선으로 나타나죠. 파선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주사의 정육면체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이제 외형선이고, 외형선 실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점점점점 있는 게 얘가 바로 이제 파선입니다. 파선. 파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선이 됐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정투상법에서 물체의 모양과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면, 자, 물체의 모양과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 이거는 전 정면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 그쪽이 정면도가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바라볼까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옆에서 바라본 면이 훨씬 자동차의 특징을 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는 옆에서 바라본 거를 갖다가 정면도를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물체의 여러 면을 동시에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도시하는 투상법이 아닌 것은, 자, 등각 투상도 여기서 등각 투상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각도를 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12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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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에서 이렇게 물체를 그리는 게 등각 투상법이고, 그 다음에 사투상법은 이렇게 경사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물건을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때 요 각도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투시도법은 어떤 점을 하나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러면 전 이거 같은 경우 원근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정투상법은 그것이 아니라 삼면에서 바라본 걸 각각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투상도는 삼면에서 바라본 것을 각각 도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22번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된 T, 이 T는 두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T가 두께. 반지름 같은 경우는 R로 나타내고요, 지름은 파이로 나타내고, 못따기는 이제 C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네모로 되어 있는 건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도면의 표면 겹칠기 포식에서 6.3S가 표현하는 거. 자, 6.3S 하면은 S가 완전 여기서 S부터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S는 보통 이제 최대 높이 거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 높이 거칠기면은 전 요게 되겠죠. 최대 높이 거칠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칠기고, 그 다음에 그 거칠기 값이 6.3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죠. 중심선 평균 거칠기는 아마 R로 나타낼 거고, 10점 평균은 아마 Z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료 기호에서 SS400, 그전에는 SS41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400이 뜻하는 것은, 자, 이 SS400을 하면요, SS음은 일반 구조용 아벤강입니다. 일반 구조용 아벤강이거든요. 구조용 아벤강인데, 이때 400이라는 얘기는 인장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이제 4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최소 40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유니파이 가늠하사. 유니파이는 대부분 앞에 U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되겠네요. 3번. 이제 M은 그 일반 미터 나사입니다. 그래도 유니파이는 미국 기준이고, 그 다음에 미터 나사가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 보통 이게 국제 규격이 되면지요.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는 관용 나사인데 테이퍼가 져 있는 거고요. PF 같은 경우는 관용 나사인데 평행한 나사죠. 그 다음에 26번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이. 자, 이건 전 공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차에서
최대 허용 치수하고 최소 허용 치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최대 이만큼에서 최소 요만큼까지를 말한다. 그러면 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차이. 이것이 최대값이고 이것이 최소값이다. 그러면 요 차이에 해당되는 값, 이걸 보고 이제 치수공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치수공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은 물체의 온단면도는, 자, 이거는 온단면도는 전체를 이렇게 이 물체를 반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온단면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보이겠죠. 요렇게요. 자, 여기에 이건 왜 틀렸냐면요. 이 부분에 자르면은 요렇게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도, 요 부분도 요건 요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도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점점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가 안 보일 때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요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근데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자르나 이쪽으로 자르나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한쪽은 요런 거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점점점 요 점선도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건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28번. 자, 본격적으로 재선 문제입니다. 자, 고로 논의 조합 분위기는, 고로 논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환원성 분위기죠. 고로에서는. 왜 그러냐면 Fe2O3가 이 C나 CO 하고 반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O가 빠져나가고 Fe만 남아야 되니까요. 결국은 O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성 분위기가 된다. 그 다음에 29번, 고로의 생산성 향상이 아닌 것은 코코스 회분의 저하. 코코스 중에 회분하면 불순물을 말하는 거죠. 불순물 Al2O3나 또는 SiO2 같은 거. 이거는 코코스 회분이 이런 것 등에 적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코코스비 상승. 자, 코코스비 상승이라는 말은요, 코코스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코코스 비율이.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 균일화. 입도가 균일하면은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통기성이 좋아져서 생산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코코스의 강도 향상. 역시 마찬가지로 코코스 강도가 커야지 고로 장애할 때 잘 깨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승이 아니라 저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 30번. 용광로에 사용하는 코코스의 특징이 잘못된 것은, 자, 코코스는 첫 번째 이제 다공질이어야 된다. 다공질인데 기공률이 한 40% 이상은 있는 다공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반 공기가 잘 흘러가면서 요 코코스하고 반응해서 C가 O하고 이렇게 쉽게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분은 낮을수록 좋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반응성을 가져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 P나 S 성분이 높으면 안 되죠. 낮아야 되지요.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고로 시멘트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자, 고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 갖고 만드는 겁니다. 슬래그의 주성분은, 슬래그 성분은 대부분 SiO2하고 그 다음에 CaO하고 그 다음에 Al2O3, 이것이 요게 주성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교적 내산성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열에 강하다. 이게 열에는 이제 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슬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면 얘가 쉽게 연화가 돼요. 쉽게 연화가 돼서 그렇게 열에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르시멘트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고로 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송풍을 중지하는 거. 중지하는 거니까 휴풍이 되겠죠. 휴풍.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고로 처음에 작업할 때 불 붙이는 겁니다. 고로 처음에 작업할 때 불 붙이는 거고요. 행링은 조업 중 걸리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소화는 이제 불 끄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32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3번 제강 공장으로부터 용선종 망간을 0.4에서 0.55까지 올려달라. 그래서 이를 위해 용광로에 장입해야 할 망간 강성량은 얼마인가. 단 1차지당 선철 생산량은 65,000.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망간 하는 70%. 그 다음에 망간 중 망간 함량은 31%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망간 광석은 얼만큼 집어내야 된가.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필요 망간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럼 필요 망간량이 어떻게 됩니까? 망간을 현재 0.4인데 0.55까지 높여달라겠죠. 그러면 필요 망간량은 0.1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면서 해보면 필요 망간량이 0.55에서 0.4를 빼야 되니까요. 그러면 0.15가 되죠. 현재 요거니까 이걸로 높이려고 하니까 0.15만큼 필요한 거죠. 자, 이만큼 필요한데 그러면 실제 선철 중에 들어가는 전체 망간 필요량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리고 이거는 선철 생산량에다가 망간 필요 성분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필요량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철 생산량이 65,000kg인데 얘가 0.5% 필요한 것이 더 넣어야 될 것이 0.15%니까는 0.15%면은 0.0015가 되는 거죠. 이게 0.0015%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필요 성분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제 97.5kg이 나옵니다. 97.2kg인데 그러면 전 단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또 70%만 환원이 되고 30%는 환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실제 여기 요 필요량은 여기서 구한 거를 요 환원율로 나눠줘야죠. 환원율이 70%면 0.7이니까 그래서 97.5를 0.7로 환원율로 나눠주니까 계산하면 139.28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70%인 요만큼만 실제 일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30% 해당되는 것은 슬랙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 실제 필요한 망간량이 나왔는데, 망간량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이제 망간광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망간광 중에는 망간 함유량이 31%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거란 얘기죠. 그럼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요 위에 계산한 것하고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계산한 거 요거를 그 중에서 요 망간 함유량 요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39.286을 0.31로 나눠주면 대략 449kg 이렇게 됩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를 않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일단 필요한 만큼인데 그 중에서 선철에 실제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이제 환원율로 나눠주고 망간 함유량으로 요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차지당 449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증가. 이거 감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높여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34번 습식 청정기가 아닌 것은 여과식 같은 경우는 건식이죠. 건식. 여과는 그냥 일반 여과식 또는 뭐 백필터 방식이거든요. 가방을 말하는 거예요. 백필터 방식. 요 백필터 방식은요. 지금 뭐하고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저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저기 그 일반 청소기 있죠.
일반 청소기 같은 경우 청소기 먼지 봉투에 들어있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건식 청소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코스 제조 공정. 자, 코코스 제조 공정은 맨 처음에 그 저장고에서 이제 코코스 오븐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코코스 벙커에서 콜 벙커에서 오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븐으로 들어와서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냉각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캔칭타워 냉각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코코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코코스를 코코스 와프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6번 선철의 분류 중 파면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선철에 의해서 파면의 색깔에 따라서 회선철, 백선철, 반선철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목탄 선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파면의 색이 백색을 띠면 백선철, 그 다음에 회색을 띠면 회선철, 그 다음에 백색 플러스 회색이면 반선철 그렇게 부릅니다. 목탈은 이거는 파면이 아니라 제조 방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코코스를 사용하지 않고 목탄을 써서 만든 선철을 보고 목탄 선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37번 가스 차단 밸브로 가스를 가장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가스를 차단하간다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요게 되겠네요. 수봉변이. 그래도 요거 보고 수봉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1번이죠. 얘가 수봉변이에요. 그 다음에 38번 자, 고로 과정이 일반 야근 과정과 다른 점 중 틀린 것은, 고로는 기와에서 소화까지 장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한다. 그렇죠. 장시간. 그 다음에 고로 내 가열을 받는 장인물과 고온가스 사이에서 역류가 일어나서 열 효율이 크다. 그거를 맞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철과 슬래그는 고체 상태로 얻어지고, 여기가 틀렸네. 고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얻어지죠. 액체 상태로 얻어지고 비중차로 분리한다. 요걸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고체가 아니라. 3번이 기고요. 그 다음에 39번 용선을 고로에서 제강까지 옮기는 데 이용하는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면 레이들, 토페도카, 그 다음에 믹서, 요거 단데, 요 소킹 피트 얘는 슬래그 처리 장치입니다. 슬래그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전 2번이 그 다음에 40번 수송물을 저장하는 곳은, 저장하는 것은 임시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수송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로 맨 위에도 이렇게 컨베이어로 재료가 올라오면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하는 걸 보고 보통 호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고로 위에 있는 건 노정 호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호퍼가 되겠습니다. (41번) 불순물 제거가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불순물 제거하려면 여기는 1번 요게 맞네요.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수봉변 펌프 흡입관 끝에 있습니다. 끝에 설치돼 갖고서는, 그래서 연진 같은 거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걸러내고 물만 유입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가지는요, 얘는 대부분 다 측정기입니다. 측정기. 측정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측정기에 해당돼. 그래서 뒤에 무슨 메타가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용광로 출선구 개공기 신호 중에 한 손을 출선구를 가르치고 호루라기를 짧게 끊어서 2회 반복을 했다. 이때 크레인 운전자의 작동법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전진 동작이라고 합니다. 전진 동작.
다음에 43번 고로는 전높이에 걸쳐서 많은 내화벽돌로 쌓여 있다. 그래서 이 내화벽돌이 갖춰야 될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내화도가 높아야 된다. 맞고, 치수가 정확해야 된다. 맞고요. 침식과 마면을 견딜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비중이 높아야 된다.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비중은 높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작고, 그 다음에 44번. 자, 고로의 작업 안전 보호구가 아닌 것은 안전복, 안전화, 위생대. 이 위생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 다음에 45번. 소량으로도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거. CO, 일산화탄소죠. 그러면 1번의 CO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인체에 흡수되면 적혈구, 적혈구가, 적혈구가 산소를 이동하는데 요 이동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혈구가 우리 FE 성분이거든요. 얘가 완전 O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시켜갖고 요 O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요 CO 가스가 들어가면 요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뺏어서 지가 CO2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 적혈구에 있는 FE 성분이 O를 이동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자철광에 해당되는 거. 자철광은 Fe3O4라 그러죠. 그래서 얘가 자철광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적철광이고요. 적철광, 얘가 자철광.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요거 보고 갈철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철광. 자, 이렇게 수분이 포함되는 거 이제 갈철광인데요. 우리가 이거 이제 왜 갈철광이냐 그러면 우리가 갈증 날 때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갈철광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능철광이라 그래요. 얘는 이제 FeO에다가 FeO에 CO2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능철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7번 소결 원료에 첨가하는 수분의 결정 요소와 관계가 먼 것은, 자, 소결 원료에다가 수분을 보통 한 5 내지 7% 정도 첨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관계가 먼 것은, 자, 원료의 입도 뭐 맞고요. 그 다음에 통기도 맞고, 그 다음에 사용 공기량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사용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번. 소결 성상에서 소결 시, 소결 진행 속도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 틀린 것은,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 통기성이 좋아야지, 소결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반광이 있으면 반광을 주의로, 반광 같은 경우는, 이미 소결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핵이 작용해서, 이제 점점 소결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소결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결대의 폭이 두꺼워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 전 부합하고 점화 후 부합이 동일해야 된다. 점화 후에는 부합이 좀 커야 돼요. 점화 전에는 압력을 높이질 않고, 그래서 점화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팔레트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유본료를 잔뜩 집어넣고 나면은 소결을 할 때 이때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거든요. 불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기를 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불 붙일 때는 그 압력은 그렇게 높이질 않고, 그 다음에 점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기 빨아들이는 압력을 이제 부합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이제 좀 높이면 얘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펠렛에서 펠레테이징 방법이네요. 그래서 생볼을 만드는 거,
생보를 만드는 조립기가 아닌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종 디스크형, 로드형, 드럼형, 팬형이 있는데요. 로드형은 이거는 있지 않습니다. 로드형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느 쪽에는요, 파쇄기에 있는 형태입니다. 얘는 파쇄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드럼형 예를 보면요, 이렇게 드럼이 있으면 여기다가 원료를 잔뜩 같이 집어넣습니다. 원료를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분을 좀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서로 자기네끼리 이렇게 동글동글 뭉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생볼 또는 그린 볼 그렇게 변합니다. 그럼 나올 때 이제 요만한 예를 들어서 보통 계란 노른자 크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크기 이렇게 조금 얘가 이제 요 생볼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소결 작업 중 입자 일부가 용융해서 규산염과 반응을 해서 슬래그를 만들어서 광립을 서로 결합하는 거. 자, 보면은 이가 소결을 아까 요 진행할 때요, 이렇게 팔레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얘가 이제 그레이트 바고요, 그레이트 바입니다. 그레이트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원료를 집어넣고 나면 처음에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쭉 타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요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불 붙었다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타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타들어갔을 때 요 부분은 소결대가 되는 거죠. 소결대.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타들어가고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연소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타들어간 앞부분은 여기는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 같은 것이 이렇게 제거되죠. 휘발분 같은 거. 그거 보면 이제 하소대라고 하고, 이게 이제 하소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아직 요 밑에 부분 보고 습 원료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결대 순서가 소결대, 연소대, 그 다음에 하소대, 그 다음에 습 원료대 그렇게 표현합니다. 습 원료대. 또는 전 건조대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대는 사실은 요거와 요거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광립을 서로 결합시키는 분인가요? 반응해서 슬래그가 만들어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연소대가 가장 온도가 높거든요. 여기서 코커스가 타서 가장 높은 온도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대부분 슬래그 같은 것이 슬래그에 해당되는 성분이 용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입자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연소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환원대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환원대는 이거는 전 고로 조합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번 고로에서 요구되는 소결광의 적정 입도. 자, 고로 같은 고로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소결광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는 적정 범위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것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5 내지 6mm에서 크게는 50에서 75mm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정한 거는 5에서 한 여기서 이걸 봐서는 5에서 50이네요. 여기 가장 적정한 거죠. 그 다음에 52 소결광을 용광로에 장입할 때 그 불순물을 광재로 만들기 위해서 석회분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품는 거.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자용성 소결광 그렇게 표현하죠. 자용성 소결광. 그래서 여기 자용성 소결광 특징 보면 소결월 중에 석회석을 요만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요 석회석이 그 석회석과 다른 것들은 전 다른 예를 들어서 SiO2나 또는 Al2,3랑 합쳐지면서
슬래그를 쉽게 용융시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소결광의 강도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 자, 소결조업에서 연소대 부근의 온도, 이것이 이제 보통 한 1200에서 1300도 정도는 됩니다. 아까 여기 연소대 요 부분요. 연소대 요 부분의 온도가, 요 부분이죠. 여기의 온도가 바로 1200에서 1300도 된다. 그 다음에 54번. 자철광을 소결할 때 연료가 적게 드는 이유는 어느 것 때문인가? 자, 자철광을 소결하면요, 잠깐만요. 저는 이제 넘겨놓고요. 자, 자철광을 소결하면은 거기에 이제 FE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FE 요게 해당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철광 같은 게 소결하면 뭐 FE3, 4가 FE2 이렇게 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결광 중 FE2O3 함유량이 많을 때는 산화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산화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산화도가 높으면 환원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원성이 좋아진다. 이게 맞겠지. 그래서 FE3O4보다는 FE2O3가 산화도가 높기 때문에 환원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번. 소결 2차 점화로 즉 보열로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소결로에서 2차 점화를 위해서 보열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 왜 하는가 하는 건 목적이 아닌 것은, 가스 원단위 감소, 이전 열을 여기 보열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열로만 갖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스의 원단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NDX의 제거 공해 방지인데요. 요 ND가 아니라 NO인데요. NO입니다. O, NOX, 녹스거든요. 녹스. 자, 요거는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소결 작업에서 하다 보면요, 녹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나오진 않습니다. 녹스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네요.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 소결 작업할 때 생석회를 좀 넣으면은 소결에 대해서 연소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NOx 가스 이런 발생이 더 감소된다. 그럼 결국은 이런 저절로 설비보호나 공해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일러를 굳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7번. 57번은 철은 자연계에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데 지각 중에 차지하고 있는, 철은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 5%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소결의 자본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석회석 같은 경우는 얘는 다른 규석, 형석 이런 것 등은 근데 이런 거 이거 뭔데, 망간은 거의 집어넣지 않습니다. 망간은 집어넣지 않고, 석회석, 규석, 형석 등은 이런 것 등은 얘는 소결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슬래그 형성용으로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59번. 다음 중 철광석의 선광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철광석 같은 경우 대부분 자력 선광법을 쓰죠. 왜 그러냐면 FE2O3라는 FE2O3도 약자 성체입니다. 약자 성체고, 그 다음에 FE3O4 같은 경우, FE3O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강자 성체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자석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자력선 광법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60번 소결광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로 슬래그의 점성을 높이는 것은, 자, AL2O3 같은 경우는 얘는 이게 많으면요 얘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녹는 온도가 거의 한 3300도 정도 되거든요. 3300도 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은 슬래그의 녹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면 녹는 점이 높아지면 결국은 점성이 높아지는 거죠. 점성이. 그래서 요 점성하고 용용점하고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점성의 반대말이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잘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결이 잘 되려면은 슬래그가 잘 흘러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다니려면 용융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들어가면 용융점 높이는 거기 때문에